자, 그럼 XS 기출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일단은 열기 하셔가지고 찾아보기 C로 가셔가지고 어 XS 실습 파일이랑 폴더 푸셨다면 프로젝트 1을 봅니다. 자, 편집자라는 이름의 숨겨진 테이블이 보여주도록 지금 살짝씩 보여지고 있는데 이거 없다고 보세요. 지금 잠시 없다고 보고요. 자, 숨겨진 객체를 표시하는 방법은요. 탐색창에서 오른쪽 버튼, 탐색 옵션이라는 메뉴를 써요. 탐색 옵션. 그리고 원래 체크가 안 돼 있습니다. 소스 체크돼 있죠? 체크를 하시면 돼요. 시험장 가셔가지고 하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거렇게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끝난 건 아니고 요 허옇게 표시되는 편집자가 지금 숨김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거든요. 속성이. 한 개 더 해주셔야 돼요. 편집자 요 허옇던 거 이걸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테이블 속성 가시면 돼요. 그리고 숨김 체크를 해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지나게 되죠. 이러면 잘 됩니다. 여기까지가 1번이고 그 다음에 작업인은 여러분들 관계 설정 문제인데요. 데이터베이스로 가서 관계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작가 테이블하고 결제 계정하고 여러분들 관계를 맺어두거든요. 자, 일단은 결제 계정이라는 테이블은 없으니까 테이블 표시라는 아이콘이 무엇이죠? 여기에서 결제 계정을 추가하셔야 됩니다. 추가 딱. 그러면 조인이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자동으로 되어 있진 않아요. 시험에서는. 참조로 이게 연결 관계성 있잖아요. 이거 잠시만 실습 내용은 아니지만 잠시만 지우겠습니다. 이것도 잠시 끊겠습니다.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삭제가 있거든요. 이해하시는 되고 여기 꺼놓으세요. 지금은 원래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뭐 할 거냐면 작가 테이블의 아이디를 결제 계정 테이블에 로열티 수령인 필드가 1대1 관계를 만듭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를 아이디를 걸어서 결제 계정 테이블에 로열티 수령인 필드로 끌어서 놓으시면 끌어서 놓으면 관계 편집창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우리는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하는 지시사항이 없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줄에 보면 작가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결제 계정에서는 조인된 필드 일치하는 거. 이게 뭐냐면 조인 유형을 설정하라. 그 말이거든요. 야를 클릭. 그리고 여기서 읽어보면 작가의 모든 테이블은 2번 조인입니다. 그 다음에 결제 계정은 일치하는. 그래서 2번 조인으로 바꾸시면 2번 선택하고 하기. 마지막 만들기 하면 화살표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딱 그렇죠. 이게 바로 레프트 조인이라고 하니. 저렇게 하면 잘 되고. 그리고 저장하고 닫아준 것이죠. 그 다음에 작업 3은 제목 테이블이 있습니다. 얘를 엑셀로 내보내 기능입니다. 그러면 제목이라는 테이블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내보내기에서 엑셀을 클릭합니다. 그럼 내보낼 위치는 문서죠. 찾아보기. 문서를 선택하시고 확인하기 전에 요 이름이 있네요. 현재 제목이라는 이름을 해냈죠. 현재 제목이라고 치면 되죠. 현재 띄우고 제목 저장. 그리고 지금 경로가 저장된 거거든요. 경로가. 그리고 통합 문서 맞습니다. 근데 그 밑에 옆에 보니까 서식 및 레이아웃 정보도 유지합니다. 이 말은 같이 내보내라. 그 말이거든요. 확인. 그러면 내보내기 단계 저장은 체크를 하느냐. 뭐 저장을 할 말이 없으니까 체크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이. 자, 그 다음에 작업 4는요. 제목 테이블이 보이시죠?
여기에 설명을 넣을 건데 설명은 제목 테이블 안에서 오른쪽 번 테이블 속성에서 합니다. 설명이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책이라고 입력합니다. 확인. 이게 바로 테이블에 설명을 넣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잠시 기다리시면요. 자, 그리고 작업 5는요. 여러분들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마법사를 사용해서 월별 판매점에서 판매한 총부수를 보여주는 매월 판매점에서 판매한 총부수. 콜 이름 참 길어요. 여기 보건 문제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시험장 가셔가지고 진짜 요 콜 이름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요 문제상에서는 매월 판매점에서 판매한 총부수가 콜 이름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 무슨 콜인지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밑에 두 번째 줄에 2016년도 매출 테이블 사용해서 각 판매점 레코드로 나열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판매점이 행 방향으로 쭉 표시를 해라. 이 말은 판매점을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크로스테플이거든요. 이렇게 판매점 필드가 나오고 여기 판매점 데이터 키 나올 거예요. 행 방향으로. 월별은 필드로 표시하시오. 월별은 옆에 열 방향으로 월별로 이렇게 나오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요 값 영영에는 뭘 표시할 거냐면 첫째 줄 보면 판매한 총 부수를 보여주라. 판매 부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는 게 크로테클입니다. 그럼 시험장에서 작업을 보면 무슨 콜인지를 몰라요. 안 풀어보면. 이게 뭐 선택콜인지 무슨 콜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는 소리죠. 이것은 크로테콜을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만들기 전에 자, 커스터컬의 구성 요소는 행머리끌, 열머리끌 값 세 가지가 있거든요. 2016년도 매출 테이블 사용해서 어떻게 만들 거냐면 판매점은 행, 머리꼴로 선택할 거고 판매일은 열, 머리꼴로 선택할 거고 판매 부수는 총계를 구할 겁니다. 값입니다. 그러면 사용할 계책 한 개이기 때문에 콜이 마법사를 써서 1단계 원본을 선택할 때 2016년 매출 선택할 거거든요. 2단계에서 행머리 걸 지정할 때는 판매점을 선택할 거고 다음 넘어가면 열머리 걸 지정한 단계가 있습니다. 판매일. 참고로 판매일은 날짜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요 넘어가면 그룹 뭐 월로 할 것이냐 뭐 분기로 할 것이 이게 나올 겁니다. 그거 월별이니까 아니 월별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4단계는 값을 지정 단계거든요. 판매 부수 선택하고 총계를 선택할 겁니다. 깨라면 다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마법사를 씁니다. 자, 단계별로 한번 가보면 만들이 가셔가지고 콜이 마법사 그리고 크로스 콜이 마법사 선택하고 하기 1단계는 원본을 선택하는 거죠. 자, 2016년 매출 테이블을 쓰랬죠. 그러면 제일 처음 거 맞습니다. 다음 횡머리 거는 뭘 쓸 거냐면 여러분들 판매점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추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열머리 거는 뭘 할 거냐면 판매일 다음 리뷰 보세요. 어, 날짜 데이터 때문에 혹시나 그룹을 설정할 일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우리 월별로 할 겁니다. 월별로. 그래서 월별로 표시할 거예요. 월별 판매점에서라는 말 때문에 월 할 거고 다음. 그 다음에 값으로는 여러분들 판매 부수의 총계를 구할 겁니다. 판매 부수에 대한 총계, 합계입니다. 이거. 그리고 다음 마지막 콜 이름 뭘로 할래 물어보죠. 콜 이름은 좀 길죠. 이 긴 길이 조금 그죠? 좀 기네요. 매월 판매점에서 요거 시험장에서 혹시 기능상 확인해 보실래요? 판매점에서 판매한 공부수
제가 지금 제 컴퓨터 모니터가 조금 이상해서 좀 진해졌죠. 누가 손댄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침 눌리면 이렇게 표시되는 게 바로 결과입니다. 그래서 판매점별, 월별, 열머리별이죠. 답에는 판매 보수 총계가 나온 겁니다. 이런 구조가 풀스테플입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잘 된 거고요. 닫기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5번 조심하시면. 자, 6번은 여러분들 작가 테이블에는 성 필드하고 제목 테이블에는 제목, 범주, 형식 필드를 포함하는 작가 책이라는 폼을 만들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이폼도 있어요. 여러분 작업육은 기본 폼과 하이폼을 동시에 만드셔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폼 디자인을 쓰시면 안 돼요. 폼 디자인을 책에 쓸 때는 하이폼은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폼 디자인인데 이렇게 동시로 만들 때는 폼 마법사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만들어 가셔가지고 폼 마법사를 그려가지고 자 일단은 작가 테이블 먼저 선택해볼까요? 작가. 작가 테이블에서 성필드를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제목 테이블로 바꾸고 제목. 제목 테이블에서는 뭘 선택할 거냐면 제목, 범주, 형식. 제목, 범주, 형식. 요 필드 세 개를 추가했습니다. 자, 요 필드를 사용해서 하이폼이 있는 기본 폼을 같이 만들 거예요. 그래서 다음 누르면 물어보는 거죠. 폼이. 이 폼은 하이폼 있는 폼이냐? 라고 물어보면 있는 폼 맞습니다. 넘어가고 다음. 그 다음에 하이폼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 건데 물어보죠. 먼저 보니까 폼 이름이 제목 폼인 데이터 시트 형식 하이폼을 만듭니다. 데이터 시트 형식으로 만들어 적혀 있네. 맞죠? 다음. 그 다음 기본 폼 이름은 위에 뭐 치냐면 첫 줄에 있는 작가 폼이 기본 폼 이름이에요. 작가 띄고 폼이고 하이폼도 이름 뭘로 할래? 하이폼은 제목 폼이죠. 이름이. 이렇게 동시에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제목 폼. 이러면 지금 폼이 한 개도 없잖아요.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하이폼이 들어있는 폼으로 결과를 보여주거든요. 마치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면서 기본 폼 안에 하이폼이 들어가 있죠. 이런 하이폼 모양새가 데이터 시트 모양이죠.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닫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기본 폼과 하이폼을 같이 만드는 문제는 폼 마법사를 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작업 7을 볼까요? 자, 마법사를 사용해서 작가, 제목, 2016년 매출 테이블. 그럼 테이블이 세 개죠? 작가 테이블하고 제목 테이블하고 2016년 매출 테이블 세 개를 써가지고 뭘 할 거냐면 보고서를 만들 거예요. 그럼 보고서 마법사를 쓰라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위에 작가, 제목, 2016년 매출 테이블에서 각각 제목, 판매 부수, 보고 날짜, 판매점, 성, 요 필드를 추가해서 여러분들 성을 기준으로 그룹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보고 날짜를 기준으로 내는 차순 정렬도 할 거고요. 2차 정렬은 판매 부수도 정렬할 겁니다. 마법사 단계에서 이 단계를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만들기 하셔가지고 보고서라는 그룹에 보고서 마법사를 클릭하시고 자 일단은 제목, 판매 부수 이런 것들은 순서대로 여기 추가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제목은 몰라도 제목이 있겠죠. 그죠? 제목 있네. 제목 필드. 그리고 여러분들 판매 부수 보고 날짜 판매 부수 보고 날짜는 여러분들 우리 매출 테이블 한번 늘려볼까요? 뭐 여기 보면 그 2016년도 매출 늘려보겠습니다. 그게 매출이니까 판매 부수가 있을 법도 합니다. 그죠? 판매 부수 있네. 판매 부수 추가하고 보고 날짜 보고 날짜도 있습니다. 추가하십니다. 보고 날짜. 그 다음에 판매점도 있네. 그러면 지금 2016년 매출 테이블에 판매 부수, 보고 날짜, 판매점
그 다음에 성은 어딨냐면 작가라는 테이블에 여러분들 성이 있겠죠. 작가. 작가 같으면 성이 보이네요. 성을 여러분들 추가하면 되죠. 결과적으로 살려봐야 됩니다. 제목, 판매 부수, 보고 날짜, 판매점, 그 다음에 성. 잘 됐으면 다음. 우리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다음. 자, 그다음 그룹은 뭘로 할 거냐면 성을 기준으로 그룹하시오. 성 선택하고 그룹할 필드를 선택하고 요 오른쪽 건 하차 돌리면 요 위에 파란색으로 성이 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성을 그룹했다 이거죠. 성별로 보고서를 쭉 출력하겠다 이겁니다. 다음 정렬이 있거든요. 자, 보고 날짜를 기준으로 내림이죠. 늘려가지고 보고 날짜를 기준으로 내림 쳤어요. 클릭하면 내리면 됩니다. 또 늘려가지고 판매 보수를 기준으로 2차 정렬입니다. 판매 보수를 기준으로 야는 내림이네. 클릭하면 내림 바뀝니다. 늘리면 오름, 늘리면 내림. 보고 날짜 내림, 판매 보수 내림. 잘 됐으면요. 다음. 그 다음에 모양새는 지금 특별하게 지위사항이 없으니까 기본값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용지 방향하고 다음. 마지막 보고서 이름 뭘로 할래? 자, 제일 밑에 작가 및 제목별 매출이죠. 작가 및 제목별 매출. 잘 치면 되죠? 제목별 띄우고 매출. 그리고 마침 누리면 이렇게 나오면 잘 됩니다. 이 단계를 잘 기억하시고요. 함께 하실 것이죠. 저대 프로젝트 2를 보겠습니다. 자, 1번은 문제 테이블의 간략 설명, 재현 단계, 할당 대상, 영향받은 상품, 수정됨 이라는 필드를 사용해서 자, 그다음 수정됨 또는 수정되지 않음이라는 쿼리를 만드는데 여러분들 4개 변수가 나왔죠? 4개 변수 쿼리입니다. 4개 변수 쿼리는 만들기 탭에 가서 쿼리 디자인 하셔야 돼요. 사용할 것은 문제 테이블만 추가하시면 되겠네요. 문제 테이블을 추가하시고 자, 그리고 닫기. 문제 테이블이 추가됐죠? 여기서 출력할 필드는 그 간략 설명, 그 다음에 재현 단계, 할당돼서 영향받은 상품 수정됨. 자, 여기 연결 다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일일이 땡기지 말고요. 간략 설명 선택하고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들 수정됨 누르기 전에 Shift 키 누르고 클릭. 그러면 연속에 다 선택할 수 있죠? 야를 끌어서 놓으시면 되죠. 이 빠르죠? 자, 그래 놓고 뭘 할 거냐면 매개 변수는 특정 필드에 대해서 데이터를 검색했을 때 추출하는 거거든요. 수정됨이라는 것은 수정됨 요 필드에 가서 조건란에 대괄호 넣고 수정됨이라 칩니다. 메시지입니다. 수정됨. 자, 그 다음에 대괄호 넣는 이유는 매개별 수창을 띄우기 위한 약속이고요. 끝날려 뜨면은 데이터 형식이 나오면 한 개 더 할 게 있죠. 여기 놓고 위에 보면 매개 변수를 클릭합니다. 자, 왜냐하면 데이터 형식을 선택해 줘야 돼요. 예, 아니오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예, 아니오는 요거. 4개 변수에 다음 더 쳐주세요. 수정됨이랑 입력해 줍니다. 그 정도.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해놓고요. 확인. 그 다음 특별하게 검색이라는 데이터는 없네요. 여기까지 했으면 끝난 거거든요. 저장하고 저장 이름은 수정됨 또는 수정되지 않은. 치면 되죠? 수정됨 또는 수정되지 않은.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진행되죠. 여기까지가 작업 1이었습니다. 닫기 안 되고요. 작업 2는 문제 상세 정보 폼에 영양관 상품 필드 바로 밑에
상품 탭에 가서 그 밑에 두 개의 필드를 집어넣어 수정하는 거거든요. 그 문제 상세 정보 테이블을 디자인해. 그러면 필드 목록창이 뜰 건데요. 여기 여러분들 여기 보면 영향받은 상품 이 안으로 레이블이 그냥 필드를 있죠. 텍스트 상자를 있죠. 자, 여기 필드가 들어가 있죠. 요 밑에 요 밑에 요 밑에 요 두 자리에 뭐 집어넣을 거냐면 상품 테이블, 모든 테이블 표시 누릅니다. 상품 테이블 안에 더하기 주 버전과 부버전을 영양반 상품 필드 들어가 있는 필드, 즉 레코드 밑에 두 개를 추가를 해라 이거죠. 그럼 주 버전 밑에 놓으시면 돼요. 부버전 그 밑에 놓으면 되죠. 그럼 이렇게 필드를 두 개 추가했습니다. 자, 그래 놓고 문제에서 추가했으니 끝났네요. 변경사항을 저장합니다. 몽필드 목록창 닫아버리고요. 저장 버튼 누르고 폼을 닫으면 끝이죠. 여기까지. 작업사항은요. 문제 상세 정보 폼 레코드를 할당 대상 필드 기준으로 정렬하는 거죠. 정렬할 때는 열기로 하게 됐죠. 문제 상세 정보 폼을 열기. 그리고 할당 대상 필드 요겁니다. 요거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표거든요. 할당 대상입니다. 여기 안에 컷을 두시고 요 안에 컷을 두고 자 보시면 알파벳 수는 오름차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먼저 컷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오름차순이면 데이터가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저장하고 닫아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할당 보고서를 여러분들 디자인 보기. 자, 그룹을 할 건데 그룹하는 방법은 위에 보면 그룹화 및 요약, 그룹에서 그룹화 및 정렬. 자, 밑에 우리 뭐 할 거냐면 할당 대상 기준으로 그룹에 냈죠. 그룹 추가는 그룹 추가. 할당 대상 선택하면 되죠. 추가됐어. 그리고 다 끝났지 않습니까? 저장하고 이왕이면 이 아래를 좀 숨겨주는 것도 괜찮아요. X님 숨겨주고 닫고. 여기까지가 프로젝트 2가 끝났고요. 프로젝트 3을 보겠습니다. 문서 폴더에 있는 요 엑셀 통합 문서에 연결된 테이블, 연결 테이블을 만들어라. 그 말이거든요. 외부 데이터를 갖고 와서 만들기 위해서는요. 외부 데이터 탭에 가서 우리 엑셀 파일을 갖고 와야 되니까 엑셀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찾아보. 우리 경로는 아까 복사해 놓았던 폴더 안에 있습니다. 액세스 실습 파일. 거기에 엑셀 파일이 보이네요. 한 개가 선택하고 열기. 자, 옵션 3개 중에서 연결된 테이블이니까 세 번째 겁니다. 연결 테이블 만드는 거거든요. 확인. 그리고 첫행 머리글 요거 체크돼 있어야 돼요. 이걸 필드명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정보하고 기본기 설정창 원래 안 뜹니다. 연결 테이블 만들 때는. 막바로 이름 뭘로 저장할래 물어보죠. 보험 상품이죠. 있어도 여러분들 입력해 주는 게 좋아요. 액션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시험장에서. 사용자가 아무것도 한 적 없이 그냥 이것만 눌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시청기에서. 뭐 쓸데없지만은 그냥 쳐주는 게 낫습니다. 맞지? 연결 잘 됐다는 메시지고요. 오류입니다. 확인. 다음에 여기 맞으잖아요. 그럼 잘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작업인은 직원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 수정할 겁니다. 뭘 수정할 거냐면 채용 여러분들 채용 날짜하고 퇴사 날짜 거기 각각 보통 날짜 형식으로 다 바꿔라 그 말이거든요. 채용 날짜에 먼저 컷을 뒀다면 밑에 필드 속성에서 형식 가셔가지고 눌러보시면
여러분들 보통 날짜로 해라. 보통 날짜 선택하면 돼. 퇴사 날짜도 마찬가지죠. 보통 날짜로 선택하면 되죠. 자, 이러면 두 개 다 끝난 거죠. 그래 놓고 다 했으니까 저장하고 닫아주면 되죠. 여기까지가 작업이었습니다. 자, 넘기셔가지고 작업 3을 한번 볼까요? 자, 직원직위 테이블에 여러분들 읽어보니까 바꾸는 기능이에요. 치환 기능이에요. 그죠? 그럴 때는 열기를 해야 되죠. 직원직위를 열기. 커서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자, 바꾸기 기능인데 홈 탭에 가면 찾기 그룹에 가나 이게 바꾸기죠. 아이콘. 그러면 찾을 문자는 뭐냐? 찾을 문자는 영업사원. 영업 띄우고 사원이죠. 그럼 뭘로 바꿀 거냐? 고객 띄우고 전문가로 바꿀 거야. 고객 띄우고 전문가. 자, 그래 놓고 찾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현재 필드 어떤 커서는 여기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만 찾는 것이. 그래서 무조건 현재 문서. 현재 필드가 현재 문서. 찾을 조건은 필드 일부니까 필드의 일부. 이 두 가지만 잘 설정하시고. 자, 우리 모두 바꾸기. 예, 오, 닫기. 과연 바뀌었을까요? 바뀌었네. 여기서 뭐 나오네. 자, 그래 놓고 저장을 하고 닫으니. 저장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작업 4가 잘 틀렸는데 사람들이 직원 테이블을 디자인보기. 자, 문제 보면 퇴사 날짜 같은 거. 퇴사 날짜 필드에는 필드 값이 널은 비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비어 있거나 오늘 날짜 이후인지를 확인하는. 그러면 널이 반대로 해요. 반대로 생각해요. 널이 아니어야 되고요. 오늘 날짜 이후가 아니어야 됩니다. 왜? 널이 있거나 오늘 날짜 이후이면 잘못됐다는 소리거든요. 해석을 거꾸로 하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거꾸로 적어야 됩니다. 이때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적어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 틀린 겁니다. 원래 이유는 이상을 쓰는 건데 이렇게 쓰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렇게 문제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유성사 입력하면 잘못된 거. 이렇게 입력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적어야 돼요. 요걸 조심해야죠. 이 말은 비어 있지 않아야 되고 않으면서 오늘 날짜 이후가 아니고 이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 반대니까 너는 안 들어가겠죠. 오늘 날짜 이전 그 오늘 날짜 오늘 이전은 이하를 쓰는데 그 미만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전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전은 원래 연산도 이거 써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요것을 오늘 날짜 전 전이 날게요. 이전은 헷갈리고 전 날짜 이렇게 이게 더 낫고요. 이전이면 이하를 써야 됩니다. 그럼 요거를 쓰려면 올바른 유의성 검사 규칙은 여기 아니고 요것은 잘못된 거다. 그러면 반대로 비어 있지 않다. is not nul입니다. is 부정은 나죠. not null. null은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비어 있지 않으면서 and 오늘 날짜 전 날짜입니다. 이전 안 쓰기. 이전은 그래서 오늘 날짜 전이니까 이만 데이트. 이랬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맞는 설정사입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써요. 요것을 위배되면 입력이 안 된다는 소리죠. 이렇게 지금 입력하시면 되죠. 이전한 널 and 미만 데이트 가로 열고 닫고 데이트 오늘 날짜 보내십니다. 오늘 날짜 전 날짜죠. 작은 날짜. 자, 이것을 어디 넣으셔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여기 유해성 검사 규칙 여기 넣으셔야 되죠. 여기. 그래서 퇴사 날짜에 커스를 먼저 두시고 검사식 여기 그대로 저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유성 검사 규칙을 방금 추가했고요. 끝났습니다. 저장하고 뭐 뜨면 예, 닫게 하시면 끝이죠. 그리고 작업 5를 보면 배급은 여러분 아쉽습니다. 파일 가셔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른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 저장. 요거 그대로 놔두시고요. 좀 내려가시면 데이터베이스 배급이 있어요. 선택하고 그 밑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있거든요. 클릭. 그리고 문서 폴더니까 문서 선택하면 되고요. 이름은 뭘로 할 거냐? 여러분들 기본 파일 이름을 쓰라는 소리는 요 나온 이름 그대로 저장해야 이거죠. 이 그대로 저장. 어디에? 문서 폴더에. 저장만 늘립니다. 저장. 이라면 끝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10분 쉬었다가 계속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프로젝트 4를 내시면 됩니다. 자, 작업 1을 보시면요. 상품 코리를 디자인 보여주시고요. 자, 온스 필드가 있는데 사실 요 계산식이 들어가 있는 바람에 여러분 잠시 형식 바꿀 때 소점 절에서 할 때 원래는 시험장관 온스가 있어요. 근데 우리 요 소스는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속성 갈 건데 소수 자릿수가 지금 표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잠시 임시로 무게 잠시 두고 갈게요. 무게. 자, 똑같은 원리인데 여기 온스라 생각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속성 가운데 속성. 그럼 시험장 가시면 소수 자릿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1로 하시면 돼요.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닫고 저장하고 닫아주는 것입니다. 형식에서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작업일이고요. 작업일은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평균 매출이 400개가 넘는다. 그러면 나중에 하실 때 초가 400이라고 넣어주시면 조건에 그럼 평균 매출 필드에 가서 하면 됩니다. 매출 쿼리를 디자인 보기. 여기에 평균 매출이라는 필드가 있죠. 여기에 조건란에 가서 초가 400 넣어주시면 돼요. 초가 400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실행은 선택상이라 있는데 우리 한번 실행 한번 해볼까요? 실행하면 400 이상만 나오죠. 초가 이상이에요. 초가. 그럼 저장하고 닫아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작업 3은요. 매장별 매출 보고서를 디자인하기. 자, 상품 이름 오른쪽 여기 필드 이름이거든요. 이 오른쪽에 온스라는 필드를 한 개 넣고 온스 필드 집어넣으면 레이블도 한 개 들어가거든요. 자동으로. 그럼 어디 있는 걸 넣을 거냐면 상품 테이블. 그러면 필드 목록창이 안 뜨잖아요. 시험장에 뜹니다. 뜨는데 혹시 우리가 안 뜬다면 기존 필드 추가 눌리셔가지고 이 목록창을 표시하고 모든 테이블 표시 누르셔가지고 이 안에서 상품 테이블 있죠? 상품 테이블 여기
온스라는 필드를 여러분들 요 상품 이게 놓지 말고 이쪽에 놓으세요. 왜냐하면 레이블이 들어갈 자리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온스를 걸어서 온스를 걸어가지고 요쯤에 놓으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레이블 들어가셔도 필요하니까 너무 붙여서 넣으면 겹쳐지겠죠. 자, 그래 놓고 예안은 끝났고 닫고 개체기하시고 저장하고 닫아주는 것이죠. 필드를 추가한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작업성은 매장별 매출 보고서. 일단 디자인 보기 누르시고요. 여기는 뭐 할 거냐면 직접 태그 상자를 한 개 생성할 거예요. 어디에 넣을 거냐면 가격 필드 오른쪽이죠. 이 오른쪽에 태그 상자를 한 개 드래그해서 딱 그리면 여기 레이블 단계 딱 생성됩니다. 같이. 그러면 태그 상자가 어디냐면 여러분 여기 컨트롤 그룹에 보시면 가나가 태그 상자거든요. 이것을 직접 생성하셔야 돼요. 물려가지고 그리셔야 돼요. 자, 클릭해서 요 위치, 적당한 위치에 드래그해서 놓으면 여기에 레이블 단계 만들어집니다. 요 앞에 레이블 자리에 있는 뭐 넣을 거냐면 두 번째 줄에 필드 레이블은 매출 금액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냈죠. 안에 클릭하시고요. 원래 거 씌우고 매출 치운데 이런 표 치는 거예요. 매출 금액 띄우고 금액이죠. 요 레이블 이름표 바꿔주시고요. 온바운드는 태그 상자거든요. 이거는 계산식을 넣을 겁니다. 계산식. 계산식 넣을 때 이 온바운드를 선택하고 속성창을 띄우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모드 탭에 가시면 컨트롤 5번에서 입력하셔야 돼요. 여기. 꼭 하셔가지고 넌 하시고요. 자, 일단은 넌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대괄호 넣고 수량 가격 곱하기 수량이죠. 가격 대괄호 넣고 곱하기 대괄호 열고 수량 대괄호 닫고 계산식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드명은 대괄호로 감싸셔야 됩니다. 형식은 뭐 지정할 필요 없어지 업됐으니까 할 필요 없고요. 이것만 넣으시면 됩니다. 닫고 뭐 여기 들어갔죠, 그죠? 개체 해제하시고요. 저장하고 창을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원은요, 똑같이 매장별 매출인데요. 다시 디자인 보기. 자, 상품이라는 이름의 레이블. 여러분들, 레이블은 요거면 되고, 요겁니다. 요거 하시면 안 돼요. 상품의 레이블 야를 뭐 할 거냐면, 글꼴은 붉게 할 거고, 색깔은 녹색, 강조 6, 25% 어둡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서식 탭에 가시면, 서식 탭. 야부터 먼저 선택하시고요. 글꼴 굵게는 처음에 가짜 굵게입니다. 굵게 하시고요. 네, 글자 색상은 여러분들 요 가짜 밑에 빨간색 줄이 있는 거 글꼴 색깔이거든요. 옆에 화살표 내셔가지고 녹색 강조가 들어가면 테마색에서 찾으셔야 돼요. 위에서. 그러면 강조 여러분들 녹색 강조니까 녹색은 끝에 올 색깔이겠죠. 녹색 강조 6인데 25%더 어둡게는 밑에가 요 제일 밑에 게 50%거든요. 그 위에 올라가 보세요. 요 위에 바로 위 밑에서 두 번째 녹색 강조 6 25% 어둡게 되어 있죠. 요 색상을 그려갑니다. 그러면 색상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개체 해제하시고 저장하고 닫아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5를 보겠습니다. 답표하시고 자, 재고 공급업체 탭을하고 공급업체 탭을 쭉 관계 설정 관련해요. 그럼 데이터베이스도 가셔야 됩니다. 관계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자, 재고 공급업체는 있고 공급업체는 있네요. 근데 참조 무결성 유지를 설정합니다. 그럼 조인은 지금 되어 있는데 이 관계선을 여러분 한번 클릭하면 좀 굵어져요.
그리고 관계 편집을 할 건데 위에 이거 눌려셔도 되고 도구 위에 혹은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눌려도 관계 편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조 무결성 유지 체크하는 소리거든요. 체크하고 나머지는 말이 없죠. 요거는 권한은 설정할 게 없네요. 요거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저장하고 닫아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작업인은 탐색 폼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만들기 탭에 가서 탐색 눌러가지고 가로 탭이죠. 가로 탭. 그리고 필드 문창은 필요 없고 닫아버리면 세로 왼쪽에 여기는 어떤 폼을 넣을 거냐면 재고 폼을 걸어서 놓으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여기는 여러분 노스윈드라는 드레스 요 폼을 걸어서 놓으시면 됩니다. 왼쪽에는 재고 오른쪽에는 노스윈드 두 개만 배치하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저장만 하면 됩니다. 저장 버튼 눌리고 탐색 폼 저장 이름은 재고 재주문이죠. 재고 재주문. 그리고 확인 여기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 폼은 닫아주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작업 3은요. 문서에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요 안에서 상품 카탈로그만 갖고 올 겁니다. 외부 데이터도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 데이터 탭을 클릭하고 요번에는 다른 엑세스에 있는 테이블을 갖고 올 거예요. 복사해 갖고 올 거예요. 엑세스 클릭. 찾아보기. 자, 엑스시스 폴더가 맞다면 요 해당 엑세스 파일 선택하시고요. 열기. 그리고 가져올 때는 첫 번째 옵션입니다. 가져오기죠. 복사 가져오는 거예요. 확인.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액세스 안에 있는 탐색창인데요. 테이블 탭에 가셔가지고 갖고 올 테이블은 상품 카탈로그죠. 선택하고 확인 눌리면요. 열로 나중에 가지고 단계 제한하느냐 말이 없으니까 지금 말이 있습니다. 가져오기 단계를 저장하십시오. 돼 있잖아요. 체크해줍니다. 체크. 나머지는 손댈 필요 없어요. 그대로 체크만 하시고 가져오기 저장. 그러면 여러분들 그대로 갖고 와야죠. 여기까지가 작업 3번이고요. 작업 4는요. 공급제 테이블에서 계정번호 필드. 우리 테이블에 대해서 특정 필드 숨길 때는 열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공급업체를 열기. 그럼 해당 계정번호를 여러분들 선택한 이 안에서 클릭하는 게 없습니다. 이 필드 안에서 오른쪽 버튼 필드 숨기기가 있죠. 숨기죠. 그리고 저장하고 닫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닫기 하고 프로젝트 6을 보겠습니다. 자, 9월에 가입한 회원만 필터하는 거거든요. 우리 테이블도 필터할 때도 열기 하셔야 되죠. 해당 테이블 보죠. 열기. 그 필터는 여러분들 여기에 참조로 이거 좀 제가 바꿔야 되나 안 바꿨어요. 요것을 여러분들 가입 신청이라고 잠시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연도가 같아요. 연도 같을 때 좀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수할 때 늘리셔가지고 날짜 필터 가셔서 기간 내에 모든 날짜 제일 밑에 거. 그리고 9월이죠. 9월 야만 클릭합니다. 그러면 9월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시험장에서 혹시나 연도가 틀릴 때는 다음 값 사이에 있음을 하셔야 돼요. 요걸로. 다음 값 사이에 있음을 클릭해서 요게 2017년 9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넣어주면 되죠. 그렇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뭐 그럴 필요 없고요. 늘려가지고 날짜표 들어가서 기간 넘은 날짜 9월만 하면 되죠. 여기까지 됐으면 여러분들 저장하고 닫아주면 것입니다. 작업인은요. 학생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 누르시고요. 입력 마스크 설정할 겁니다. 전화번호 필드에 갖다 놓고요.
자, 입력 마스크는 못쓰는 아주 간단해요. 왜냐면 점점점 늘려가지고 마법사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전화번호가 지원하는 입력 마스크가 있습니다. 여기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기본 설정은 수락합니다. 무조건 다음 누르는 소리 다음. 맞지? 하면 입력 마스크 기호 형식이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되면 잘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닫아주는 거죠. 그다음 작업 3은 여러분들 이메일이 필드가 포함하도록 필드 한 개 추가해서 작업하겠습니다. 그럼 추가할 때는 또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코리를 디자인 보기로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그 이메일 필드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추가할 거냐 말이 없으면 맨 마지막에 추가하면 돼요. 이메일을 끌어서 끝에 추가해라 이거죠. 빠져 있으니까. 그러면 추가 작업 끝났습니다. 그리고 수정했기 때문에 저장하면 되겠죠. 굳이 실행할 필요 없어. 실행 선택사항이라는 꼭 실행할 필요 없습니다. 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작업사는요. 활성 회원만 나타나도록 해당 요 콜이 있죠. 콜이고 요것을 디자인 보기. 근데 조심할 것은 수강 현황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이걸 잘 몰라요. 수강 현황이 어떤 건지 실행은 선택사항이라 했으니 혹시 조금 궁금하면 실행하면 되는 아, 체크된 것만 출력해라. 그 말이거든요. 다시 디자인 보기. 그러면 수강 현황 조건란에 가서 마이너스를 넣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이너스 한번 넣어볼까요? 되는지 실행해볼까요? 오, 체크된 거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말고 딴 거 없습니까? 있죠. 예스가 있고 지금 트루로 바뀌어 있죠. 그죠? 예스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실행은 선택사항이라 있고 실행 한번 해본 거죠. 이렇게 잘 됐으면 저장하고 닫아주면 됩니다. 체크된 것만 표시하는 조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7을 보겠습니다.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닫을 때 자동 압축, 아주 간단한 건데요. 파일 가셔가지고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압축 및 복구가 아니고요. 이거 아닙니다. 옵션상, 옵션 가시면 여러분들 현재 데이터베이스는 있어요. 여기 보면 닫을 때 압축 체크하시면 됩니다. 잘 체크. 그리고 여러분들 확인. 창이 뜰 건데 다음부터 적용된다는 메시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1번이고요. 작업인은 여러분들 상품 테이블에 있는 모든 레코드를 조사 아카이브라는 테이블로 추가시키는 추가 콜입니다. 추가 콜이. 추가 콜이는 실행 콜이 들어가는데요. 일단 추가 콜이 할 때 스타트 안 들이게 하셔가지고 콜이 되잖아요. 상품 테이블만 추가합니다. 상품 테이블만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닫기. 여기서 여러분들 요 안에서 ID 필드는 빼고 상품부터 가격을 선택해서 걸어서 내려고요. 요 안에 있는 필드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어디로 줄 거냐면 조사 아카이브 테이블로 추가시킬 겁니다. 그래서 요까지는 선택 콜이 작업이고 이제 콜이 유형 그룹에서 바꿔야 돼. 추가로 바꿔야 됩니다. 추가를 딱 눌리면 이 데이터가 줄 상대방 테이블 입력해 놨는 거죠. 추가시킬 테이블 뭐냐? 이거는 눌려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조사 아카이브로 줄 거다 이거죠. 조사 아카이브. 요걸로 요 데이터를 여기 다 줄 거다 이거죠. 확인 눌리면 요 안에 있는 필드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렇게. 요 필드는 방금 추가했던 조사 아카이브라는 필드입니다. 요 안에 있는 모든 요를 다 주는 거죠. 데이터 이렇게. 다 주는.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콜이 실행은 선택사항이 됐습니다. 굳이 실행할 건 없고요. 저장을 하고 저장 이름은 조사 상품 아카이브라고 되어 있죠. 조사 상품 아카이브, 조사 비우고 상품 아카이브.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생성되죠.
그리고 이 창을 닫아주면 되죠. 근데 시험에서 코디를 실행하시오 하면 꼭 실행하셔야 됩니다. 요 문제는, 기출 요 문제는 선택사항은 실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만입니다. 그 다음에 작업 3을 보겠습니다. 조상목이라는 폼이 있는데요. 얘를 디자인 볼게요. 자, 뭐 할 거냐면 책에서 했던 건데요. 학력이란 요 컨트롤 박스에 마우스 올리시면 설명이 딱 나오게끔 컨트롤 탭 텍스트 기능을 넣을 겁니다. 그럼 학력이라는 필드를 먼저 선택하시고요. 속성 시트 창 띄우시고 이거 외우십시오. 기타 탭이 있거든요. 기타 탭에 가시면 여러분들 컨트롤 탭 텍스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가셔가지고 데이터를 쭉 치면 돼요. 글자를 좀 길어 보이는데 취득 뭐 취득한 학위 또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수한 연도를 입력하십시오. 옷 하나면 안 되고요. 띄어쓰기만 잘 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쭉 채우면 돼요. 글자가 많네요. 컨트롤 팁 텍스트에 있는 겁니다. 닫고 개체제하시고 자 저장하고 닫아주면 끝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사 항목을 디자인 보기 테마를 보거든요. 테마는 디자인 탭. 요 옆에 보면 테마 그룹이 있죠. 테마를 클릭하시고 추억템을 한번 해봤죠. 그죠? 두 번째 줄의 끝에 끼 추억입니다. 추억. 야를 선택해 주시죠. 그러면 추억.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닫아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기출 프리뷰를 끝났습니다.